올기짝진 것만을 고른 것은 가는 지금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이고 나는 반작용이겠네요. 그럼 가는 두더지가 흙 속을 파헤치며 이동하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두더지의 행위로 인해서 토양의 통기성, 어쨌든 여기 있죠, 토양. 비생물적 요소인 토양에 영향을 주었으니까 반작용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여서 틀립니다. 니은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식물이라는 생물적 요소의 변화로 인해서 토양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반작용인 나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가 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끼리 상호작용을 받고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D가 또 틀려서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개체군 A와 B는 각각 늑대와 큰 뿔량 개체군 중 하나이다. 그러면 뭐가 늑대고 뭐가 큰 뿔량인지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조건으로 소형의 크기가 클수록 개체군 내에서 처리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개체군 B는 리더제에 해당하는 개체군이겠고 개체군 A는 순위제를 적용하는 개체군이겠네요. 그러면 A는 큰 뿔량 개체군이다. 큰 뿔량 개체군은 순위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A는 큰 뿔량, B는 늑대에 해당하겠습니다. 니은 기억은 순위제에 해당한다. 기억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리더제에 해당하겠네요. 개체의 순위는 A4가 A1보다 높다. 도형의 크기가 클수록 서열이 높다고 했으니까 A4가 A1보다 큰 거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번에 기억 디귿에서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론적 생산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인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J자라고 하고 실제를 S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보기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A는 S자형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S자형은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니은 B에서의 환경 저항은 구간 1보다 구간 2에서 작다. 환경 저항은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 실제 생장 곡선을 빼면 그게 환경 저항이겠죠. 그래서 구간 1에 해당하는 환경 저항은 이 정도, 구간 2에 해당하는 환경 저항은 매우 크네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2에서 작은 게 아니라 구간 1에서 작다. 디귿 B에서 이 개체군의 밀도는 구간 1보다 3에서 크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따라서 지금 면적에 대한 조건이 없으므로 면적을 같다고 한다면 개체수가 클수록 밀도가 큰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구간 1의 개체수는 이 정도이고 구간 3의 개체수는 이 정도이니까 구간 3에서 밀도가 크다 하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나타냈고 나는 사망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사막률 곡선은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이다. 사막률을 보면 기역은 상대 수명이 적을 때 사막률이 높죠. 초기에 사막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 수명이 초반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C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상대 수명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아 사막률도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니은이 B가 되겠고 나머지 디귿이 A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디귿은 사막률이 나중에 가서 높아지는데 A도 나중에 가서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기역 A의 사막률 곡선은 기역이며 처음부터 틀렸네요. 디귿이며 출생한 대부분의 기체가 그 중에 최대 수명까지 생존한다. 뒷말은 맞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틀렸고 니은 B는 니은과 같은 사막률을 보이면 맞고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가 속한다. 맞는 얘기네요. 다람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일정한 사막률을 보입니다. 디귿 출생 개체수에 대해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의 B는 A가 C보다 적다. 출생 개체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의 B는 A가 지금 이 그래프니까 굉장히 큰 거고 C는 작은 거죠.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5개의 방향구를 설치해서 식물종 ABC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는 P도를 나타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생태계의 우점종을 구해야 되겠네요. 우점종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합한 값이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을 차지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밀도부터 구해봅시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이죠. 면적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개체수에 의해서만 판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밀도를 구해보면 A는 동그라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B는 네모니까 하나, 두 개. C는 하얀색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2개 맞나? 하나, 둘. A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C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셌고요. 그 다음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25분의 해당 종이 출현한 방향구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각각 써보면 하지만 지금 전체 방향구 수가 동일하므로 2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출현한 그 방향구 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점종을 구해야 하니까요. 빈도는 그래서 A는 검은색 동그라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출현했고 B는 네모니까 하나, 두 개 출현했고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출현했습니다. 일단 P도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상대 밀도를 구해보면 근데 분모가 24네요. 24분의
그러니까 밀도 A는 50%가 되겠고요. B가 12분의 100%, C가 24분의 1000%가 되겠네요. 일단 빈도는 전체 분모가 20이기 때문에 100으로 만들려면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45%, C가 10%, B가 10%, C도 45%가 되겠습니다. 지금 A와 C가 피도와 빈도가 같기 때문에 밀도를 보면은 24분의 1000은 약분해서 4로 약분해 볼까요? 어쨌든 50%가 안 되기 때문에 우점종은 C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B의 상대 빈도는 10%이다. 10%죠. 12%가 아니라.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A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100%를 중에서 각각 A, B, C가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데 A가 50% 이미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에 3번 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가나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 B, C, D, E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면적은 다와 같고 나의 면적은 가의 2배이다. 면적은 보통 S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면적을 써보면 가와 다가 같아서 S 써주고 나의 면적이 가의 2배이기 때문에 ES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나에서 개체군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B이다.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나라는 동일한 지역의 면적이므로 면적을 지우고 개체수에 의해서만 밀도가 판정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종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B의 상대 밀도는 가와 나에서 같다. 자, 그러면 상대 밀도를 구하려면 일단 먼저 밀도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가에서는 지금 9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19 하면 총 50개요. 나에서는 다 더하면 30, 60, 20,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는 가에서는 5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서 20%, 나에서는 80분의 20 곱하기 100 해서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상대 밀도는 가와 나에서 같지 않고 나가 5%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D의 개체군 밀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D의 개체군 밀도이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다른 것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나에서는 개체군 밀도가 2S분의 12, 다에서는 S분의 12니까 나에서는 S분의 6, 다에서는 S분의 12에서 다가 2배 더 큽니다. 따라서 나에서가 크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9번의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A와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혼합 배양, 나와 다는 단독 배양한 실험이며 다에서 제공된 양분의 양은
가와 나에서 제공된 양의 2배이다. 가는 혼합, 나는 단독, 다도 단독.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지금 혼합 배양했을 때 B가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쇠퇴한 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에서는 두 종 간의 상호작용은 경쟁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이 아니라 경쟁이 되겠습니다. 니은 개체수가 100일 때 A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개체수가 100일 때 여기네요. 그리고 다에서는 여기 있고, 근데 지금 다가 양분이 많이 줘가지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이겠죠. 그래서 환경 저항은 나에서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하면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구간 1에서 디귿 구간 1에서 B의 사망률 분의 출생률은 1보다 크다. 구간 1에서 B의 사망률, B는 지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큰 상태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은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의 따개비 A와 B의 분포를 표는 A와 B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는 B보다 건조에 강하다. 그 말은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뜻이므로 더 높이 높은 곳에서 서식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A를 제거하여도 B의 서식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 B가 이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는 혼자 단독 배양을 하든 혼합해서 배양을 하든 똑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B를 제거하면 A는 디귿에도 서식한다. 그럼 단독 배양했을 때 종 A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살 수 있고 종 B는 그대로 니은, 디귿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와 B의 관계는 경쟁한다는 관계를 알 수 있고 이 디귿에서 아마 경쟁이 일어났을 텐데 B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A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 A와 B의 경쟁은 기역보다 니은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 B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역에서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종 B가 혼자 단독해서 살았을 때에도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A의 서식지 면적이 변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렇게까지 될 거고 아마 이 구간에도 이 따개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A의 서식지 면적은 여기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B를 모두 제거하면 A의 개체군 밀도는 감소한다. B를 제거했을 때 그러면 경쟁에서 져서 도태된 종 A의 경우에는 개체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아래까지. 그래서 개체군 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기역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종 A와 B의 연도에 따른 개체수 변화, 나는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개체수 변화는 화살표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A와 B는 지금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포식자, 피식자, 피식 포식의 관계라는 걸 눈치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경우는 일단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한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래프는 포식과 피식으로 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가 먼저 지금 이 시기에 증가하고 B가 증가했네요. 또 여기서도 A가 증가하니까 B가 증가하고 A가 증가하니까 B가 증가하고 이걸 보면은 A가 증가하니까 B가 증가한다 이러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포식자가 증가했을 때 피식자가 증가하냐 생각해보면 포식자 애들이 증가하면 피식자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경우는 모순입니다. 2번은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가 증가한다. 피식자는 먹히는 애들이죠. 먹히는 애들이 증가하면 잡아먹는 애들도 먹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피식자이고 B는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A와 B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지금 주기성을 띄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입니다. 지금 A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 피식자 개체수 감소로 인해 포식자 개체수가 감소하는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볼까요? 지금 이 화살표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기억입니다. 기억을 보면은 피식자가 감소해서 포식자는 증가한 상태에서 피식자는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포식자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애들 피식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식자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디귿으로 돌아와서 피식자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 포식자의 개체수 감소하는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16번의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이 2번이네요. A가 피식자이고 B가 포식자인데 피식자 개체수 감소로 인해 포식자 개체수가 감소하는 변화. 이게 지금 기억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한 설명에서 원인과 결과를 조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피식자 개체수가 감소한 상황이랑 포식자 개체수가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니은의 경우에는 피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답은 2번 니은입니다. 다음으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생산자이다. 그럼 C는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A는 3차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에너지 효율은 A가 C 2배이다. 효율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에너지 양이므로 A 같은 경우는 15분의 3, C는 1000분의 100이어서 A는 5분의 1, C는 10분의 1.
A가 C의 2배 맞네요. D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과 같다. D. 생산자가 먹히는 양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과 같지 않고 D의 피식량 중 일부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는 틀렸고 A, B, C, D 모두에서 분해자에게 에너지의 일부가 이동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분해자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분해자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사체나 배설물에서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통해 분해자가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A, B, C, D 모두 사체와 배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생산자는 배설물이 없지만 사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부가 분해자에게 에너지로 전달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다음은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생산자의 순 생산량이다. 그쵸?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거는 총 생산량 분해는 호흡 더하기 순 생산량이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B는 식물체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B에 들어갈 맞는 말이죠. 호흡량 빼면 순생산량이 남는데 거기서 피식량, 고사, 낙엽량을 빼면 생치량이 남겠죠. 디귿 안정된 생태계일수록 A와 B의 값이 크다. 안정된 생태계라는 것은 극상을 의미하고 극상은 음수림입니다. 더 이상 생장량이 적다는 거고 이는 순 생산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값이 A의 값이 작은 것이 안정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값이 큰 생태계는 이제 별을 생산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그 식물 처리 단계에서 굉장히 초반 단계 초원 등등 초원 양수림도 순생산량이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9번 4번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생장량과 순생산량 중 하나이다. 위에서 총 생산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순생산량이죠. 왜냐면 여기 지금 호흡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순생산량이 되겠고 그 니은이 이제 생장량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기억 낙엽량은 니은 생장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순 생산량에는 포함되겠죠. 낙엽량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기억은 순 생산량과 호흡량을 더한 값이다.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기억이 아니라 총 생산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이 군집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작다.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것이 호흡량이므로 T1일 때는 이 정도이고 T2일 때는 이 정도네요. 따라서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네요.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를 흡수하고 있는,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생산자가 되겠네요.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 또는 배설물을 분해자가 이용하므로 A는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생산자이다. 틀렸고, B는 질산균은 과정 기억에 관여한다. 그쵸?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변환시켜주는 작용을 질산화세균, 질산균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 세균들이 과정 기억에 관여하죠. B는 생물의 사체 속에 질소 화합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생산자는 질소 화합물을 무기물 분해할 수 없죠. 따라서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50번 물벼룩을 시험관에서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T3 이후 개체수는 P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환경 저항은 T1보다 T2에서 크다. 환경 저항은 갈수록 증가하죠. 따라서 T2에서 크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T1, T2 구간에서 사망률은 출생률보다 크다.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크다면 개체군 혹은 개체수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띠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띠고 있네요.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T3에서 개체 간 경직은 없다. 자, 유지된다고 한다고 해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체 간 경쟁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번에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도에 따른 식물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낙엽 화렵수림과 침엽수림 중 하나이다. 낙엽이 생성된다는 것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어떤 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침엽수림은 추운 좀 지방에 사는 나무고요. 그래서 위에가 침엽수림, 아래가 낙엽 활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가는 낙엽수림, 침엽수림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가는 나보다 낮은 온도에서 적응된 형태의 군집이다. 아까 말했죠? 맞는 보기입니다. 가와 나의 분포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강수량이다. 강수량이 아니라 기온 변화 혹은 온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35번 천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는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난 후 식물 군집 천이 과정이므로 2차 천이에 해당하겠네요. 2차 천이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이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빠르게 진행된다. 아니죠. 가에서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에서 지의류는 개척자에 해당한다. 용암대지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의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척자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가의 C와 나의 E는 극상으로 같다. 지금 B가 양수림, 혼합님 거쳐서 음수림이겠죠. 또한 여기도 양수림, 혼합님, 음수림이니까
음수림으로 또는 극상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5번에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은 생산자이다. 맞는 보기이네요. 생산자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틀렸고요. 디귿 분해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총량은 1차와 2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소비한 에너지 총량보다 적다. 분해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총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를 더해서 115. 1차와 2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소비한 에너지 총량은 800이 아니죠? 70과 15죠. 1차와 2차 소비자니까 총량은 85.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8번의 기억 1번입니다. 40번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빼면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식량과 고사 낙엽량을 빼면 생장량 되겠습니다. 기억 A에는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포함된다. 아니죠.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포함되는 것은 피식량입니다. 피식량에서 이렇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혹은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이은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보다 극상에 이른 군집에서 순 생산량이 많다. 극상은 매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상태이고 순 생산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비는 식물체에 남아있어 생장에 쓰이는 양이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40번에 3번 디귿 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질소순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산자는 N2 이 질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의 형태로 흡수하죠. 따라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 과정은 주로 토양의 미생물에 의해 일어난다. 가 과정은 주로 미생물이 아니라 공중 방전에 의해 일어나는 거죠. 나 과정은 질소 동화 과정이다. 가 아니라 나 과정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한 탈질산화 과정이죠. 다 과정은 질소 고정 작용이다. 그렇죠? N2가 NH4 플러스로 되는 과정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 하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일어나죠. 뭐 아조토박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라 과정은 질산화 작용이며 질산은 세균에 의해 일어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질산화 작용이 NH4 플러스에서 NO3 마이너스로 일어나는 거고 질산은 세균에 의해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탈질산화 작용이 NO3 마이너스에서 NH4 플러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탈질산화 작용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나 과정 NO3 마이너스가 대기 중의 질소로 N2로 날아가는 과정을 탈질산화 작용 호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 방전으로 의해 N2는 NO3 마이너스로 되지만 NH4 플러스로 되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NH4 플러스 과정으로 NH4 플러스 과정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온리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외우셔야겠습니다.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 과정이네요. 가는 연소의 과정에서, 나는 호흡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가는 화석 연료가 CO2로 날아가는 과정이고, 나는 분해자가 CO2를 배출하는 과정이네요.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연소를 할 때는 O2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분해자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CO2가 발생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분해자는 대기 중 CO2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CO2 농도를 감소시키지 못하죠. 이거는 생산자에 해당하는 표현이겠습니다. 탄소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될 때 무기물의 형태로 이동된다.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되죠. 무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분해자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얻는 에너지를 분해자가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 뭐 이런 표현일 때 무기물이 나오고, 대부분은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잡아먹힐 때, 혹은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잡아먹을 때, 이렇게 잡아먹는 경우에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42번에 1번 가만 정답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